여러분, 이 법과 원칙이라는 말 우리 익숙하게 쓰고 늘 듣기도 하고 자신의 입으로 말하기도 하고 가까이 있는 말입니다. 법과 원칙. 이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법과 변칙. 이게 법과 원칙의 반대말일까요? 교과서적으로 대답해 본다면 불법, 변칙 이게 반대말 맞을 겁니다. 그러나 저보고 대답해 보라 한다면 법과 원칙의 반대말은 정무적 감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른바 정무적 감각, 이것이 있다커니 뭐 없다커니 이러면서 흔히 국가 지도자나 정부 고위공직자에게 법과 원칙을 잠시 멈추게 하는 그런 일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 여의도식 문법이라느니 이러면서 법과 원칙대로 절차를 준수해야 될 순간에 그것을 구부리게 하는, 포기하게 하는, 타협하게 하는 그런 감각이 너는 왜 없느냐? 정무적 감각을 좀 키워라.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옆길로 빠지게 하고 제대로 그것을 준수해야 될 것을 멈춰서게 만드는 그런 사례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뉴욕에 가 있는데 전자결제를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거했습니다. 결제했다는 뜻입니다. 체포 동의해달라. 이 요구서를 어디로 보내느냐? 국회로 보내는 겁니다. 그것을 정부의 대표인 대통령이 제거를 하는 겁니다. 가령 혹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 야권에서는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신이 혼미하여, 그 사람들의 말 표현 그대로 정신이 혼미하여 뭐 이 병원으로 실려가고 뭐 강주에 입원이 됐고 그다음에 녹색병원에 가 있으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 하더라도 대통령 입장에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거하는 것은 잠시 멈춰 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정무적 감각 운운하는 그런 행동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 나는 여의도 문법 모른다, 알려고 하지도 않겠다, 법과 원칙에 쓰여 있는 대로 하겠다. 우리나라 국회법을 보면은 제26조에 우리나라 국회법 제26조에 체포 동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검찰은 구속영장을 국회에다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판사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법원에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은 판사는 그 대상이 범죄인이 현역 국회의원일 경우에, 이재명일 경우에 그것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법 제26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판사가 현역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다 판사 그 선에서 자기가 결정을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일 때는 그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판사로부터, 법원으로부터 체포 동의 요구서를 받은 대통령이 그걸 본 다음에 그것을 결재를 해서 국회에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그게 곧바로 국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바퀴 돌아가지고
국회로 넘어가는데 국회로 넘어갈 때는 구속영장이 아니라 체포동의안, 체포동의 요구서의 형태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국회법 26조를 보면은 판사로부터 체포동의안을 받은 정부가,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재가를 해서 국회에 넘길 때, 체포동의 요구서를 넘길 때 어떻게 넘기느냐? 지체 없이. 법에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 1분 1초도 멈추지 말고 넘어오는 즉시 보고 바로 사인해서 넘겨라. 지체 없이. 뭐 24시간 이내에 뭐 72시간 내에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지체 없이 곧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어제 체포동의안 요구서 구속영장이 어제 청구가 됐고 그것을 법원이 받았고 법원이 이제 정부로 넘겼고 오늘 새벽에 대통령이 뉴욕에 있는데 거기에서 전자결자를 해서 이게 이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인데요. 내일 수요일 날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21일 목요일 날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지는 그런 절차가 있게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78차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 도착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양자 회담에 들어가며 4박 6일간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는 건 4박인데 왜 6일이냐? 하룻밤은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 30개국 정상들하고 회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착 첫날 스리랑카하고도 정상회담, 산마리노 정상회담, 부룬디 정상회담, 10나라 정상들하고 회담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2년 연속 기조연설을 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인상 깊은 대통령의 말이 하나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를 회담 기계라고 생각하고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개의치 말고 양자 정상회담 일정을 잡으라. 어떤 대통령은 정상회담 한 번 하면은요 피곤해 가지고 그냥 침대에 쓰러지고 외부 사람들 만나는 걸 꺼리고 단체 사진 찍을 때도 엘리베이터 옆에 쭈그리 앉아가지고 뭐 쳐다보는 척하고 단체 사진 사진 찍는 현장에도 안 가고 그랬던 전임 대통령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개국의 정상이 타국의 정상을 만난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힘들고 복잡하고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되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며칠 동안 30개 나라를 만난다. 하루에 거의 10개 나라의 정상들을 만난다. 다자간 회담 다 소화할 대로 소화하고 사전 준비할 때 얼마나 머리 복잡하고 바쁘겠습니까? 잘못하면 이름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엄청난 신뢰가 되는 겁니다. 그 회담 하나만 하죠. 뭐 결과 그런 거 헷갈리게 하지 않아야 되죠. 그 나라의 현안 알고 있어야 되죠. 이런 회담은 의제가 철저하게 미리 짜여지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 헛소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준비를 하다 보면은 정말 저 같은 사람은 머리가 깨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에 인터뷰를 3개를 연거푸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하고 제 중간에 쓰러졌잖아요. 질문 대답 그 나라 말로 다 준비하고 그 사람에게 무슨 질문을 하고 무슨 대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건지 미리 준비하고 중간에 즉흥적인 질문도 준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스트레스에 제가 그냥 자리에 잠깐 쓰러진 적도 있는데요.
하루에 10개 나라 정상회담을 하다니. 그런데 윤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참모들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나는 기계야, 기계, 머신. 회담 기계야. 컨퍼런스 머신. 그러니 내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피곤해할까 걱정 말고 일정 다 잡아.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이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처음으로, 그러니까 작년 5월 10일 날 퇴임한 이후 처음으로 오늘 서울에 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 하면 9.19, 9월 19일이죠. 9.19 남북 합의, 남북 군사 합의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거 기념식 하러 온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평산 책방, 그 양산에 있는 평산 책방에 뭐 책방직이다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서 홍범도 장군 평전을 쓴 작가를 초청하는 문화 행사를 지금 주관하고 있답니다. 홍범도 장군 관련 책 3권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홍범도 장군 동상 철회, 그러니까 외부로 이전한다는 것을 철회하는 그런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2번 올린 적도 있다. 민족의 장군 홍범도 나는 이렇게 썼다라는 주제로 그 책 저자하고 하는 그 만남을 또 주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동순 영남대 명예교수, 시민 100여 명과 만났다고 합니다. 이동순 시인이기도 하죠. 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하고 함께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평산 책방이 홍범도 장군 관련 저자를 초청한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책 범도라는 책을 집필한 방인석 작가가 지난 7월에도 평산 책방에서 사인회를 열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사설 하나를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매일신문, 대구에서 발행되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매일신문, 매일신문,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지혜를 구하라니 이게 무슨 궤변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지금 연필로 밑줄을 몇 군데 그어놨는데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직접 이것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 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철저한 국민 갈라치기, 내로남불, 선심성 돈풀기에서 나왔음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거의 모든 일을 국정농단 또는 적폐라고 간주를 하고 부처별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대대적인 혁신 작업이라는 것을 펼쳤다. 말이 혁신이지 토벌이었다. 내로남불 전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 나라를 진영으로 갈라쳤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로 법을 고무줄로 만들었다. 검찰을 개혁하겠다면서 실제로는 검찰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범여권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개정했다. 출범 이후에는 공수처가 여권의 청부 수사기관이냐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제도를 개혁하겠다더니 위성 정당을 창당해서 자신들이 만든 선거 제도 개혁을 스스로 부정해 버렸다. 인기 영합식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서 집값을 청전부지로 뛰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현재의 국정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고 문 전 대통령에게 지혜를 구하라니 설득력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질타를 하는 사설이 매일신문에 있었습니다. 김철중의 이러면 낫는다. 이러면 납니다. 이러면 낫는다. 이러면 낫는다. (24시간) 연석혈당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저희가 서울 알고리즘이라고 서울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이제 별명을 만드는 건데요. 당뇨병의 치료 엄청나게 효과 좋은 약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체중과 혈당을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단독 투여만으로도 이거 엄청난 약이네 그러면. 그렇죠. 소변으로는 당이 프로는 얼마나 빠져나갈 것 같으세요? 하루에? 이거는 신장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안 빠집니다. 당뇨라면 혈당 관리를 위해서 본인이 하는 건 뭔가요? 하도 신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3가지 정도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의 명의를 만나는 시간, 명의의 전당 김철중입니다. 스텐트 시술이 수십만 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국내에서 최초로 하신 거죠.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애니제임이라는 그 학술지가 우리나라 의사 중에 처음으로 애니제임을 쓴 거 아닙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논문이 전 세계 표준을 바꾼 거네요. 그 중심이 됐죠. 그래요? 생각보다 훌륭한 사람인 거. VIP 환자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누구 보면 금방 아실 뿐이었죠, 그때는.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몰래 와서 저쪽 병원에서 난리가 났을 텐데 병원을 한 일주일 정도 못 나왔어요. 못 나왔죠. 심장병 환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